12월의 햇살은 낮고 비스듬했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골목 안 30년 된 단독주택의 남향창으로 그 빛이 들어왔습니다. 한명자는 식탁 앞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뜰에는 동백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 정우가 살아있을 때 함께 심은 나무였습니다. 아직 꽃봉오리가 맺히지 않은 가지들이 겨울 햇살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69살이었습니다. 명자는 아침이면 6시에 일어났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하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텔레비전은 잘 켜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집안에서 숟가락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우가 세상을 떠난 뒤 4년 동안 명자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애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명자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27년을 교단에 섰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했고 학부모 앞에서도 말을 아꼈으며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런 명자를 두고 당신은 평생 칠판 앞에 서 있을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명자는 스스로 생활을 설계했습니다. 근처 복지관에서 한글 교실 자원봉사를 했고 매주 화요일엔 시장을 보았으며 이 집을 쓸고 닦았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는 것이 자존심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딸 지연이 남편 민수와 함께 찾아온 것은 그의 12월 둘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명자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사흘 전 전화로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하고 말했을 때 목소리의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자는 전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억측은 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지연 내외는 점심을 먹고 나서야 본론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먼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요즘 실버타운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명자는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가.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귀에는 그 걱정이 어딘가 미리 준비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주택처분 계약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첫 장을 펼쳤다가 천천히 덮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민수는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번에 어머니가 가스불 끄는 걸 잊으셨잖아요. 지연이가 많이 걱정했어요. 혹시 치매 초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문의 상담도 같이. 명자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가스불은 한 번이었습니다.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날 지연 내외가 돌아간 뒤 명자는 식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서 초안은 봉투째 식탁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치우지도 다시 펼치지도 않았습니다. 동백나무 쪽으로 저녁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배신감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이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는 감정이기도 했습니다. 명자는 그 감정을 이름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사흘 뒤 감정평가사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명함을 건네고 집안 곳곳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천장 높이를 재고 창틀을 손으로 눌러보고 뜰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명자는 그를 따라 걸으며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백나무 앞에 잠시 멈추는 그를 바라볼 때
무언가가 명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이 숫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서서히 숫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판단할 능력이 없는 노인, 보호받아야 할 대상, 정리되어야 할 무언가. 명자는 그날 밤 처음으로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명자는 달력을 한 장 넘기면서도 별다른 감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에 동백나무에 첫 꽃봉오리가 맺힌 것을 보았습니다. 정우가 살아있었다면 올해도 용케 피는구먼 하고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명자는 그 말을 혼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커피를 끓였습니다. 지연이 다시 찾아온 것은 1월 둘째 주였습니다. 이번엔 민수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나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지연은 소파에 앉으면서 핸드백을 무릎 위에 꼭 쥐었습니다. 명자는 맞은편에 앉아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알아보니까 어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은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대요. 성년후견이라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명자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년후견. 엄마를 가두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누군가 엄마 곁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지연아. 명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그 제도가 어떤 건지 엄마가 너보다 더 잘 안다. 지연이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당혹감이 지나갔습니다. 명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때로는 가장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명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처음엔 일반 행정직으로 시작했고 나중엔 가사조사관으로 오래 근무했습니다. 이혼 조정을 거들었고 상속 분쟁 서류를 검토했으며 후견 개시 신청이 들어오면 당사자를 만나 면담했습니다. 법복을 입은 사람들 곁에서 법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의 사연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명자가 목격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노부모의 판단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처음엔 걱정처럼 보였습니다. 병원 동행을 권유하고 장을 대신 보아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열쇠를 맡겼고 통장을 관리하겠다 했으며 결국 법원에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그 서류 안에는 언제나 본인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문장을 수백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뒤에 무엇이 따라오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 서류의 주인공이 될 차례였습니다. 명자는 그 사실을 지연이 돌아간 뒤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비로소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두렵다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두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정우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그 방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가끔 닦았지만 물건들의 자리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의 만년필도 창가의 작은 선인장도 그대로였습니다. 명자는 그것이 집착인지 예의인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다가 아래 서랍이 잠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명자는 열쇠 서랍을 뒤졌습니다. 작은 황동 열쇠가 나왔습니다. 서랍 안에는 녹색 표지의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힌 유언장이 맨 앞에 있었습니다. 그 뒤로 부동산 등기 사본, 그리고 회사 지분 증서가 따라왔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글자들이 또렷했습니다. 민수의 회사. 그 회사의 지분 12%. 소유자 김정우. 명자는 그 이름 석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정우가 사위 회사에 투자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래전 어느 저녁 식탁에서 지나가듯 나온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지분이 이렇게 공식 서류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전 재산은 아내 한명자에게 단독 상속한다. 다만 장녀 김지연에 대한 일부 승계는 배우자 생존 기간 중 존중과 부양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에 하나여 추후 협의할 수 있다. 문장은 간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간결함 안에 정우가 무언가를 담아두었다는 것을 명자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대신 이런 것을 남겼습니다. 명자는 서류철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왔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분노였습니다. 딸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 전체에 대한 자신이 이 자리까지 오도록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 아래에서 무언가 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서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정우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남긴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남편이 무엇을 예감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골목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명자는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30년 전 함께 일했던 후배, 지금은 변호사가 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자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인장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우의 책상이 보였습니다. 명자는 방문을 닫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당신 잘 남겨두었어요. 변호사 박수연은 명자보다 12살 어렸습니다. 가정법원 시절 명자가 처음 가사조사관이 되었을 때 수연은 갓 발령받은 석이었습니다. 서류 정리를 가르쳐 준 것이 명자였고 야근하다 배가 고프면 명자가 사준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 시절 수연은 명자를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변호사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자가 전화를 걸자 수연은 2번 울리기 전에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기다렸다는 것은 올 줄 알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시간 되겠어요? 사무실은 마포대교 근처 오래된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수연은 명자를 문 앞까지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악수 대신 두 손으로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유언장, 지분증서, 부동산 등기 사본. 수연은 읽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명자는 좋았습니다. 섣부른 위로보다 침묵이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다 읽고 나서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명자는 등을 세웠습니다. 이미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성년 의견 게시 신청. 지난주에 접수됐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에서 차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명자는 숨을 한번 고른 뒤 물었습니다. 신청인이 민수예요? 예.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자는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수연이 확보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청서에 첨부된 진단 소견서가 있었는데 서울 외곽의 작은 의원에서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명자가 단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주소를 보고 잠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군가 명자 대신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명자가 다녀온 것처럼 서류가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녹취 파일이 있었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지연의 지인 중 한 명이 민수와 나눈 대화를 우연히 녹음하게 되었고 그 파일이 돌고 돌아 수연의 손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명자에게 들을지 여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녹음이었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수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가 판단력이 부족하게 보여야 절차가 빨리 돼. 그게 우리 둘 다 편한 거야. 명자는 재생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뜨겁지 않은 분노였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딸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녹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그 점을 조심스럽게 짚었습니다. 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몰랐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눈을 감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당장 판단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유언장과 허위 진단 정황, 녹취 내용이면 후견 게시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연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시면 더 강합니다. 선생님 스스로 의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해요. 명자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30년을 그 건물 안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그 건물 안에 다른 자리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정우의 서재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번엔 맨 뒤쪽까지 천천히 넘겼습니다. 지분 증서 뒤에 흰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정우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명자에게. 명자는 봉투를 한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언제 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날짜가 없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이었습니다. 정우의 글씨는 마지막까지 반듯했습니다. 긴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던 무렵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글자 사이사이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쥔 힘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흐트러지지 않으려 했던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편지의 끝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힘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요. 당신은 알고 있을 것이요. 명자는 그 문장에서 눈을 멈추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정우가 떠난 뒤 4년 동안 명자는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슬프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명자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쌓아두고 혼자 사귀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명자는 잠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한참 뒤 명자는 일어났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69살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이 있었고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연과 정해야 할 것들을 적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체 진단 일정, 법원 제출 서류 목록, 지분 증서, 원본 보관 방법. 글씨가 반듯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줄에 명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법정 출석. 직접 밑줄을 그었습니다. 2번. 창밖에 동백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붉은 빛이 보였습니다. 정우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명자는 불을 껐습니다. 아침 7시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된장국은 끓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옷장 앞에 섰습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정우의 퇴임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한 번도 버리지 않았고 한 번도 함부로 입지 않았습니다. 옷을 갖춰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69살의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머리카락, 주름진 손, 반듯한 어깨. 명자는 거울 속 자신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얼굴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정우의 편지를 핸드백 안에 넣었습니다. 증거로 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지고 가고 싶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양화대교 북단 근처에 있었습니다. 명자는 버스를 탔습니다. 수연이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사양했습니다. 이 길은 혼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겨울강은 낯빛이었습니다. 출렁이지 않고 흘렀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섰을 때 발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 건물에 처음 들어온 것은 39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새 건물이었습니다. 이후 30년 동안 이 문을 수천 번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자는 그 느낌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들어갔습니다. 신문법정은 3층에 있었습니다. 수연이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명자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명자도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법무사 차림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명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선을 내렸습니다. 명자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법복을 갖춰 입고 자리에 앉은 그가 사건 기록을 펼치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인식, 그리고 작은 놀라움. 재판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명자 씨, 본인 맞으십니까? 예. 법원 가사조사관으로 근무하셨지요. 27년 근무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도 말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했습니다. 명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재판장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40대 초반 이 법원에 처음 발령받았을 때 명자에게 가사사건 실무를 물어보던 젊은 판사. 점심을 혼자 먹는 날이 많아서 명자가 가끔 구내식당으로 데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그 얼굴에도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기록을 내려다보다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민수 측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스불을 끄지 않은 일, 장 보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일, 전화 약속을 잊은 일.
작은 일들이 나열되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했습니다. 그러나 쌓아놓으면 달라 보였습니다. 명자는 그 수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 법정의 반대편에서 그런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재판장이 명자에게 직접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올해 1월에 3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법원 도서관에서 빌린 책입니다. 대출 기록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성산시장에서 장을 받고 영수증이 있습니다. 가스 불건은 사실입니다.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치매의 증거라면 이 나라 50대 이상 인구 상당수가 치매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원의 진료 기록 부재, 명자의 실제 건강검진 결과, 그리고 녹취 파일 요약 서면이었습니다. 재판장은 받아서 읽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읽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분증서 사본이 제출되었습니다. 고 김정우 명의 신청인 김민수 대표 회사 지분 12%. 수연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 지분의 상속권자는 현재 한명자임을, 그리고 성년 후견이 개시될 경우 후견인이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을. 법정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수 측 남자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자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말했습니다. 본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한명자 씨의 사무처리 능력에 현저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성년 후견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연이 신청한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녹취 서면과 허위 진단 정황을 근거로 신청인의 접근을 당분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허위 진단 유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추후 별도 절차에서 다루도록 명시했습니다. 명자는 그 말들을 듣는 동안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앉아 있었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어딘가에 오래 눌려있던 것이 천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정 정리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할 때 재판장이 잠시 명자 쪽을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눈빛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구내식당에서 마주 앉았던 두 사람만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한번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재판장도 끄덕였습니다. 법원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낮고 비스듬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일장에서 보았던 그 햇살과 닮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계단 위에 잠시 서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맑았습니다. 수연이 옆에 섰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명자는 한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 씨, 예전에 내가 국밥 사줬던 거 기억해요? 수연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로 웃었습니다. 기억하죠? 설렁탕이었어요. 선생님이 깍두기는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명자도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핸드백 안에서 정우의 편지가 느껴졌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미 명자의 안에 있었습니다. 힘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요. 지켰습니다. 오늘은. 명자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걸음이 아침보다 가벼웠습니다. 집에 가면 된장국을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백나무에도 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딸 지영과는 아직 마주 앉지 못했습니다. 그 대화는 남아 있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것은 내일의 일이었습니다. 명자는 한강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감색 정장깃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낯비치던 강이 오후 햇살에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흐르고 있었습니다. 명자도 걸었습니다. 복수 대신 선택한 회복. 판결이 난 다음 날 저녁 지연이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 명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의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오래 운 얼굴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어릴 때 혼날 것을 알면서도 엄마 앞에 섰던 그 아이의 자세였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더 열었습니다. 지연은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외투도 벗지 않은 채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앉아서 해. 지연이 천천히 일어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없어질 것 같았어요. 갑자기 쓰러지거나 아프거나 혼자 이 집에서 무서웠어요. 근데 그게 민수한테 말하면서 어느 순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저는 그냥 멈췄어야 했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명자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42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안에 12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아래에 더 오래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울었을 때 안았던 기억, 열이 나던 밤 이마에 손을 얹었던 기억,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용서는 때로 상대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아, 예, 내가 무서웠던 건 안다. 그런데 무서움이 이유가 되지는 않아. 엄마를 판단력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 했던 것, 그 서류들, 그 진단서, 그건 무서움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어. 지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백나무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붉은 꽃이 아직 달려 있었습니다. 정우라면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을까? 명자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정우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오래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에게도 그랬고 명자에게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유언에는 지연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조건이 있어.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는 내가 정리해. 엄마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이 이 집 문턱은 다시 넘지 못해. 두 번째, 상담받아.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세 번째, 이 집과 아버지 재산 이야기는 다시는 먼저 꺼내지 마. 엄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때 이야기할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되면 엄마는 내 엄마야. 그 전에도 내 엄마이긴 하지만 마지막 말은 명자도 의도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울었습니다. 명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손이 바쁘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봄이 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연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더디게 그러나 지켰습니다. 상담을 시작했고 혼자 살 집을 구했으며
5월에는 작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했습니다. 명자에게 전화로 알려올 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가볍고 민망한 목소리였습니다. 명자는 잘했다고만 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수와의 손해배상 소송은 수연이 맡아 진행했습니다. 명자는 그 결과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7월 초 지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명자는 수화기를 쥔 채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몇 주야? 12주요. 안정기 들어서 말하려고 기다렸어요. 아버지.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명자는 그 말이 나온 뒤에야 자신이 정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우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생각이 왔다가 갔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기쁨을 가리지는 않았습니다. 잘 먹어. 무리하지 말고. 예, 엄마. 아이는 10월에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지연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명자는 사양했습니다. 부모가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이 거듭 청했고 명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서윤이라고 해. 고유할 서, 윤기날 윤. 지연이 왜 그 이름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명자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고요하면서 빛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처음 하는 날, 명자는 병원 복도 창가에 서서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입술을 오물거렸습니다. 정우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지연을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냥 새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막 온 사람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작은 무게를 두 팔로 받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오늘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할머니가 어떤 겨울을 보냈는지, 어떤 법정에 섰는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야 했습니다. 이 아이가 맑게 자라면 그것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성산동 골목의 단독주택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은 여전히 붉었고 동백나무는 올해도 꽃봉오리를 맺었습니다. 명자는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가끔 이 집에 소리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이 서윤을 안고 오는 날이면 거실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아이는 잘 웃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들어올 때 명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래된 집이 그 소리를 머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오후 서윤을 무릎에 앉히고 뜰을 바라보다가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탁 위의 계약서, 감정평가사의 발소리, 법정의 차가운 공기, 수연의 끄덕임, 재판장의 눈빛. 그것들이 하나씩 지나가다가 사라졌습니다. 두려웠던 것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무언가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싸웠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 알미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과 말을 빼앗기는 것은 달랐습니다. 명자는 그 차이를 평생 알고 살았지만 그 겨울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진짜 힘은 법정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그것을 확인하는 곳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진짜 힘은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컵을 마시는 것, 30년 된 집을 쓸고 닦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소리를 낮추지 않는 것,
그 작고 단단한 것들에서 왔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힘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명자는 이제 그 말의 나머지 절반을 알 것 같았습니다. 지키다 보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이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동백나무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붉은 꽃이 막 피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꽃이네. 명자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웃었습니다. 명자도 웃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낮고 비스듬하게 들어왔습니다. 뜰을 가로질러 동백나무를 지나 두 사람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